네, 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벌써 나흘째 답답한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틀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인데요. 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언제쯤이면 화창한 봄날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숨쉬기 힘들다,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일 미세먼지가 심한데요. 벌써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거죠? 네, 화창해야 할 봄날인데 이제 마스크가 좀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로 벌써 나흘째 잿빛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공기질을 보였던 지난 일요일과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부터 이 새로운 초미세먼지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 원래 기준을 적용하면 보통 정도 단계이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나쁨 단계가 예보가 된 곳이 많습니다. 예. 다만 수도권은 원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나쁨, 그러니까 이 평소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두세 배가량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도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은 이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부터 기류 정체가 좀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후가 되면은 먼지가 좀 옅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내일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한 곳이 많기 때문에 대비는 좀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것도 꽤나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뭐 중국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연일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관측값으로도 이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타났었는데 지난 일요일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015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44시간이나 유지가 되다가 어제 오후가 돼서야 좀 해제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흘이나 이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최악의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부터 날이 풀리면서 우리나라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 이 북풍에서 서풍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때 다량의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요일부터 우리나라 동쪽으로 기류가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넘어온 오염물질들이 해소가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쌓이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하강기류,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중국에서 넘어온 오염물질들이 흩어지지 못하면서 고농도 먼지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먼지가 오도 가도 못하고 우리나라 상공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발이냐 국내산이 원인이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율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사후 분석을 통해서 좀 정해질 것 같고 현재까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오염 물질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갇힌 먼지들이 좀 흩어지면 좋겠는데요. 아까 언급하셨죠. 오늘부터 새로운 초미세먼지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기존 기준보다 상당히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환경부가 오늘부터 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또 일본 등 이 선진국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전 기준보다 상당히 강화가 되는데 기존에는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나쁨 단계에 들어갔는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이 35마이크로그램이 넘게 되면은 나쁨에 해당하게 됩니다. 매우 나쁨 기준도 기존에는 101마이크로그램부터였는데 새 기준에서는 76마이크로그램부터
이 매우 나쁨 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 측정치를 가지고 좀 대입을 해보면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늘어나게 되고 이 매우 나쁨 일수도 이틀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처럼 예보 기준과 환경 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좀 미지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보 기준만 강화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실제로 뭐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좀 더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이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이 취약계층들을 보호를 하고 이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또 비상저감 조치에도 적용을 하면 뭐 새롭게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비상저감 조치에 적용을 할 수도 예.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미세먼지 기준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선제적인 대응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도권에서는 비상 저감 조치가 이제 이틀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기질이 조금 나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어때요? 뭐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오늘도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도입된 이래 6번째이고 이틀 연속으로 발령이 된 것은 지난 1월 18일 이후 2번째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이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시행이 됐는데 어제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됐고 예. 오늘은 홀수 차량만 운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 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들이 단축 운영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 주차장들이 폐쇄가 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지난 1월 비상저감 조치 때 큰 논란이 빚어지면서 지난달 27일에 정책이 폐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6시부터 수도권에서는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었는데 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 오전부터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예. 특히 오전 11시쯤에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 그러니까 최고 단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가 미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공공기관만 적용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뭐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아직까지는 비율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예.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따라서 외교적인 해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